내년 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승세는 더욱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에 내년 은행권이 지켜야 할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가 올해보다 더 까다로워지면서 대출은 한층 더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함께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출 환경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준금리가 미국의 영향을 받잖아요. 간밤에 FOMC 회의에서는 이제 긴축에 대한 고삐를 좀 죄기로 한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국의 시장이 예상대로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 종료와 기준금리 인상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미 연준은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자산 매입 축소 속도를 현재 2배로 높여 내년 3월로 테이퍼링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에서는 내년 3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내년 3차례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가와 가계부채 문제뿐 아니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자금 유출, 원화 가치 하락 등까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인데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기준금리 등 정책금리 수준이 미국과 같거나 높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적정 수준의 기준금리 격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기준금리를 올린 지난달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가 됐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내년 1분기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며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1월이나 2월 중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한 차례 더 올리고 하반기에도 한두 차례 추가 인상하는 경우를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급증과 금융 불균형 문제나 물가 상승 대응만을 고려해도 내년 2~3차례 추가 인상이 예상됐었는데요.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 일정까지 앞당겨진 만큼 금통위와 기준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예,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도 지금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부터 주담대 금리가 또 올랐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고 연 5%를 넘어선 은행 주담대 금리가 오늘부터 일제히 올랐습니다.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사상 최대 폭으로 뛰었기 때문인데요.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들인 비용을 수치로 나타낸 값으로 코픽스가 올랐다는 건 그만큼 은행이 돈을 조달하는 비용이 비싸졌다는 의미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55%를 기록하며 전달보다 0.26%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2010년 2월 코픽스 공시를 시작한 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유례없는 상승폭에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금리 역전 현상도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기존 3.58에서 4.09%에서 3.84에서 4.35%로 뛰었고 농협은행도 최고금리 상단이 3.89%에서 4.19%로 높아졌습니다. KB국민은행은 최고금리 상단이 4.78%에서 5.05%로 올랐습니다. 금융채 6개월물을 지표로 삼는 하나은행과 금융채 5년물을 토대로 계산하는 신한은행은 소폭 올랐습니다. 금융권은 코픽스 등락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기 예적금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코픽스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금리 인상 가능성에다가 지금 주담대 금리까지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내년부터는 대출이 더 힘들어집니까? 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평균 4.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지침을 각 주요 은행에 전달했습니다.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평균 증가율은 이달 말 기준 6% 정도로 은행은 내년에 올해보다 1.5%포인트나 낮은 4.5% 범위에서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 가계대출 규제를 이른 시일 내 완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대출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신용도가 높을수록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윤 기자가 이야기해준 부분 있잖아요. 신용도가 높을수록 은행에서 돈 빌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상식이랑 좀 다른 거잖아요. 신용이 좋으면 대출이 더 쉬워져야 되는 건데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더 빌릴 수 있기가 쉽다.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은행권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은 올해보다 줄어드는데요. 여기에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에서 은행들의 영업 여지가 더 발생하는 셈인데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 서민금융을 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을 줄여 총량 관리에 대응하면서 줄어든 이자 이익은 중저신용자 대출로 만회하는 전략을 쓸 공산이 큽니다. 결국 고소득 고신용자들은 강화된 대출 규제를 고스란히 적용받는 반면 중저신용자의 대출 기회는 기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경우 은행의 건전성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2억 원이 넘는 대출을 돈 빌리기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다음 달부터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신청분을 확산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어서면 사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을 적용받기 때문인데요. 즉 주택과 신용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2억 원을 넘으면 1년 소득의 40% 이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제한이 걸리는 겁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1억 원이 넘으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예, 금리 상황이나 대출,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들 오늘 짚어봤습니다.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